자,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병진의 사이언서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 나눌까요? 예, 우리 사이언스 꽤 오래 했었는데 네네. 그 매년 우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지난 6월 말에 정부에서 이제 내년도 25년도 국가 R&D 사업에 대한 그 중에서 네네. 주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실제로 사업. R&D를 하고 뭐 이런 예산이고 일반 예산이라는 기관 운영이나 뭐 이런 건데요. 네네. 이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뭐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R&D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혼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내년에는 정부가 올해 삭감폭을 회복해서 그 전년도 23년도보다도 더 늘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27일에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그러니까 이 R&D 예산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그 내년도 예산은 일단 총액으로 따지면 24조 8조 원입니다. 예, 엄청 예. 크죠. 그래서 이제 24조 8조 원인데 24.8조 원. 예. 24.8조 원. 예, 예, 예. 24조 8천억 원. 예, 그렇죠. 8천억 원인 거죠. 그 네. 올해 예산이 주요 R&D 예산이 21.9조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13% 정도 증가됐죠.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보면 네. 23년도 삭감되기 전에 그때가 24.7조 원. 네. 이래서 실제로 증가폭은 2년 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올랐는 네, 원상 정도고요. 복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제 배분을 해야 되니까 네.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국가 혁신을 견인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네네.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나 혁신 도전형 R&D에다가 좀 배분을 많이 하고요. 특히 네네. 3대 게임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한 24% 증액을 시키는 그런 거고요. 예,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구에 하는 사람들의 생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에 드디어 이제 내년에는 거의 3조 원 가까운 네. 2.9조 원 정도 해서 예. 올해보다는 한 11% 정도 증액시키는 내용을 하고 결국 올해 또 사람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인재 관련으로 1조 원인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24% 정도 늘어난 예산 정도거든요.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가 그 굉장히 크게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D 네네. 역시 13%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왔고요. 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가 산업화를 해서 우리가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동 경제를 의 초석을 다지겠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라든지 기술 주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10% 이상씩 증액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요새는 기술이 단순하게 산업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국민의 안전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안전 R&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도 그다음 8% 정도 증액해서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네, 뭐 예전에 국가 R&D 주요 투자 분야가 미래 유망 산업과 연계된다고 했는데 예. 내년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성장 산업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뭐 게임 체인저 이런 예. 말씀하셔가지고 예,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고 아까 정부가 이제 네네. 제시를 했는데 예. 그 기술이 AI 반도체, 예,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양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 거의 40% 증가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네네. 하겠다. 그다음에 점점점 우리 건강 수명도 길어지면서 또 새로운 병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첨단 바이오는 국가가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건 한 20%.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에서 양자 공부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양자를 실제로 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에 비해서 30% 이상 증액된 예산들을 배정을 했고요.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도전적 기술이라 그래서 주로 우주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달 착륙도 해야 되고 위성 뭐 관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한 20% 정도 이제 내년에 더 증액 배치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그 세계 거의 1위 수준인 것들에 대해서 1위를 유지하거나 그다음에 2위 국가들하고 격차를 유지하는 기술들이 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뭐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1위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이상 증가를 시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2차 전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량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2차 전지 영역에 대해서도 거의 30% 증액을 시키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G가 상용화돼서 운용되고 있는데 다음 그 6G 6세대 네. 통신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20% 이상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기후 관련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대 원전 말고 SMR 같은 차세대 원전 네. 여기에도 한 25% 증액 배치를 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내년 정부 R&D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한 올해보다는 좀 13% 정도 뭐 확실히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은 기분은 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확정된 R&D 예산 좀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삭감되기 전에 비해서 네. 2년 전에 비해서 1,000억 차이. 1,000억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늘었다기보다는 회복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 경제 사정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세수도 줄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그 정부가 이제 그 감액 예산 편성을 하는 쪽에서도 그래도 13% 이상 뭐 늘렸다는 거는 어쨌든 정부 나름대로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 네. 그 정도 평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뭐 예산 줄여가지고 정말 반발이 많았고, 그러니까 줄였던 예산들도 추가 예산을 뭐 이렇게 좀 책정하면서 좀 혼란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이유가 컸겠죠. 이번에 증액 이유가. 예, 뭐 일단은 뭐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 R&D를 네. 그동안 우리가 추격형 선진국 따라잡는 이런 그 추격형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우리 이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해야 된다. 퍼스트 무버로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 인류를 할 수 있는 데다 투자를 많이 했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삭감되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지역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했던 R&D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이 발전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비정규직 연구자. 이게 이제 위촉연구원이라고 네, 주로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제가 끊기니까 돈이 직장을 끊기는 잃었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비정규직 연구자의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실직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과학기술 분야에서 올해 제일 많았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왔거든요. 네, 결국 네. 이런 연구 현장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네. 그래서 정부 R&D 예산을 회복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R&D 예산 증액 통해 갖고 올해 대폭 삭감된 여러 문제점들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해소되면 좋겠는데요. 네.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기초 연구나 신진 연구자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네.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완전 충분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늘긴 했지만 아까 보신 대로 첨단 분야에 굉장히 투자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R&D 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다 그렇게 첨단 분야만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기술 향상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 안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번 그 내용에도 제가 그 컨트롤 F를 해가지고 지역이란 글자를 찾아보면 한 두 열심히 번 나오던데 찾으셨군요. 두 번 나오던데 그게 네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 보통은 우리 지역 R&D에 대한 예산 배정 계획들 어떻게 하겠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에 있는 연구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 R&D에 대한 고려가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아시지만 네. 우리가 연초에 정부 R&D에 대한 차년도 그 투자 방향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올해 투자 방향 우리 오늘 방송은 못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매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국가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그냥 국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뭉쳐서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네. 거기다가 이게 그 투자 방향이 발표가 되면 보통은 지역이나 이런 데서 왜 우리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냐. 네, 그걸 네. 포함시켜 달라. 뭐 이렇게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 요구마저도 없어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R&D가 정부 R&D에서 이슈에서 사라졌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됐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거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정부는 지금 뭐 선도형으로 간다고 하지만 예, 예. 지역은 아직까지 추격형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역의 이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이제 판단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지방 과학기술 혁신 역량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등이 경기입니다. 예, 이게 예. 부산은 한 6위 정도 되는데요. 부산이 그래도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이 경기의 37% 정도 수준입니다. 37%. 예, 절반도 아닌 37% 수준으로 굉장히 처참한 수준인 거죠. 예, 사실 보니까 분야별 쏠림도 좀 있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조금 쭉 살펴보면 2020년까지는 지역도 이렇게 고르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서울 경기 1등, 2등하는 서울 경기의 혁신 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 외 지역은 2020년 이후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감소하는 폭이 굉장히 크고요. 심지어 우리가 과학수도 대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대전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썰림 현상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이 스스로 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지방 소멸이 점점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가 지역에는 그냥 재정적 투자만 해야 되고 네. 뭐 그다음에 지역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은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가 그 혁신 역량 지수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가 혁신 역량도 21년 이후에 감소세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증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나머지 지역이 추락하고 있으니 국가 전반적인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인 것들이 그 실제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수도권 쏠림 현상, 대전마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지역 R&D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지역으로 내려오는 뭐 돈을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낙수 효과는 없는 건지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역 R&D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지역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많다. 지역에서 수행되는 예산이 많다.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역에서 수행되는 예산이 한 40%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지역 R&D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지역에서 활용돼야 되는 게 지역 R&D인 거죠. 그래서 정부 출연 기관이 만약에 부산에 있다. 네네. 거기서 정부 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게 부산의 R&D가 아닌 거죠. 그건 국가의 R&D로 봐야 되죠.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전을 말씀드렸는데 대전은 대부분 정부 출연연이잖아요. 대전에서 수행하는 거는 대전 R&D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 R&D인 거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자생적으로 거기서 상용화되고 통용되고 같이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냥 모든 기술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으로 가가지고 싹 다 이어지는 만들어지고.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행한 위치로 볼 게 아니라 네네. 결과가 어디서 써야 되는가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역 R&D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지역에다가 돈을 많이 주는 정책 이런 것보다는 네네. 지역이 어떻게 혁신 역량 전반으로 높일 건가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성과를 유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지역에 안착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려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할 일이 많은데 예. 예산 짜는 분들은 이렇게 예산이 크니까 어디서 필요해 이렇게 따다닥 짜다 보면은 지역 R&D 예산이 없네. 지역 R&D가 뭔데?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맞습니다. 이 방송을 꼭 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역 R&D 중에서 균특 회계 중에 일부는 R&D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병진의 사이언서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상임 특임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도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갔다 하던데 오늘도 비 조심하시고요. 자갈치 아침에 18,458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